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궁극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하가 이동하는 통로인 게이트의 폭을 좁혀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미세공정이라고 불러요. 현재 미세공정은 삼성과 TSMC가 세계 U2로 5나노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3나노를 향해 둘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게이트의 선폭을 줄여서 이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설 전류 때문인데, 게이트의 폭이 좁아지면서 누설 전류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된 두 번째 반도체의 성능 향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게이트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초창기의 반도체 구조는 어땠을까요? 바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그 게이트를 평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전력을 이어지고 끊어주는 역할만 할 때에는 이 평면 게이트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기술이 고도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요구되는 성능 또한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구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소모 전력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책임져줘야 될, 그러니까 통제해야 될 전류의 양이 늘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면 구조의 게이트상에서는 이 늘어나는 전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전류를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평면 구조 게이트에서 전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게이트의 모양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인텔에서 제안된 3차원 구조의 게이트가 바로 그 유명한 핀팻이에요. 게이트를 마치 상어의 윗 지느러미처럼 게이트를 세워서 배치를 해서 게이트의 3면을 활용해 전류를 오가게 만들면 좀 더 전력 통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게이트의 폭도 함께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반도체 안에 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당연히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의 성능 또한 향상되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유용하게 사용하던 핀팻 구조의 게이트도 게이트의 선폭이 지속적으로 좁아지면서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핀팻 게이트를 얇게 만들어도 5나노 이하로 선폭이 줄어들게 되면 누설 전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효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제안한 게이트 구조가 바로 GAA라는 거죠. GAA는 게이트의 구조를 4차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핀팻이 게이트의 세면을 통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GAA는 게이트의 모든 면을 활용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AA 구조를 통해서 최하 1나노대의 제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지만 GAA 구조를 통해서 회로 선폭을 좁히는 데에도 한계는 존재하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요구되는 성능이 계속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가장 좋은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반도체의 소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반도체의 소재를 바꾸는 것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방법이기도 해요. 현재 반도체의 주된 소재는 실리콘이죠. 모래에 고온의 열을 가해서 분리시킨 실리콘은 비교적 추출이 간편하고, 그리고 또한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주된 재료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요구 성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반도체의 재료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재료가 바로 오늘 살피려고 하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겹을 벗겨낸 2차원 물질이에요. 얇고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력합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반도체 분야에서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소재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무결점의 그래핀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핀을 성장하고 방리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결함이 유발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로 그래핀이 접히거나
아니면은 말려서 적층되는 현상이 주된 결함으로 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핀은 통상 1320K, 섭씨로 따지면 1046.85도 이상의 고온에서 합성을 한 다음에 실온까지 냉각을 시켜야 돼요. 이 과정에서 온도가 1030K, 섭씨로는 756.85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말려서 적층이 되거나 아니면 접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접힘이 일어나지 않는 756.85도 이하의 온도에서 그래핀을 성장 및 냉각을 시켜요. 그럼을 통해서 무결점의 그래핀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자, 이번 연구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면적의 무결점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었기 때문이에요. 연구진은 구리 니켈 호일을 기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의 무결점 그래핀 5장을 동시에 제조하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또한 호일을 5번 재사용해도 중량 손실이 0.0001g에 불과했기 때문에 호일을 거의 무한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도대체 그래핀 하면서 도대체 그래핀으로 만든 상품들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양질의 그래핀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생산해내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상용화를 하기에는 그 품질이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한국의 연구 성과가 돋보이는 것, 그것은 분명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다만 이번 연구 또한 실험이 성공했을 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한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 무결점의 그래핀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용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의미한 수준까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 수준까지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래핀 생산 과정이 어렵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코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결점 그래핀의 전하 이동도는 실리콘의 7배, 그리고 기존의 그래핀과 비교해도 약 3배나 높습니다. 엄청나죠? 이 전하 이동도가 높을수록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게이트의 폭을 줄이고 게이트의 구조를 아무리 바꿔도 반도체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구조의 반도체가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기 위해선 이젠 마지막 3번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재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그래핀이 서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그래핀의 연구의 그 선봉에 우리 연구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그래핀 연구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래핀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 제가 발빠르게 캐치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